안녕하세요. 3D 프린터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입문자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 사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3D 프린터 중 엔드3 V3 SE 프린터는 가성비가 뛰어나며 비교적 사용이 쉬워 많은 분들께서 입문용으로 선택하는 제품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엔드3 V3 SE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3D 프린터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D 프린터의 기본 원리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D 프린터는 FDM 방식을 사용하는 프린터입니다. FDM 방식이란 필라멘트라는 플라스틱 재료를 고온으로 녹여 한 층씩 쌓아 올리면서 3차원 물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비교적 간단하며 필라멘트의 종류도 다양해 가정용이나 취미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가격도 저렴하고 사용법도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프린터 자체가 튼튼하고 설정이나 조립도 간단하여 입문자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다만 이 프린터를 처음 사용할 때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라멘트입니다. 필라멘트는 프린터가 사용하는 재료로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ABS, PLA 등이 있습니다. 주로 PLA 필라멘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재료는 저온에서 잘 녹고 수축이 적어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노즐입니다. 노즐은 필라멘트가 녹아나오는 부분으로 출력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즐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입니다. 베드는 프린터가 출력을 시작할 때 첫 층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베드는 가열식으로 출력물의 수축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출력을 돕습니다. 출력물이 베드에 잘 붙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베드의 청결과 온도 조절을 해주어야 합니다. 3D 프린팅에서 필라멘트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필라멘트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기 다른 특성과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필라멘트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PLA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필라멘트 중 하나입니다. 이 필라멘트는 옥수수 전분이나 사탕수수와 같은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유래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환경 친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저온에서 녹아 쉽게 출력할 수 있으며 수축이 적어 베드에 잘 붙습니다.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아 실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내구성이 낮고 고온에 약해 60도 이상의 환경에서는 변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온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품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ABS는 PLA와 더불어 널리 사용되는 필라멘트입니다. 내구성과 열저항성이 높아 산업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장점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충격에 강합니다. 고온에서도 변형이 적으며 견고한 출력물이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 단점으로는 고온에서 출력해야 하므로 프린터의 온도에 예민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챔버가 필요합니다. 출력 중에 냄새가 나며 수축이 심해 베드에서 들뜨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 조절과 환기가 필수입니다. PETG는 PLA와 ABS의 장점을 조합한 필라멘트로 최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장점은 ABS처럼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PLA처럼 출력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단점으로는 출력 시 베드에 잘 붙지 않는 경향이 있어 적절한 베드 준비가 필요합니다. TPU는 고무와 같은 유연성을 가진 필라멘트로 탄성과 내마모성이 뛰어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장점은 매우 유연하고 탄성이 좋아 쉽게 찢어지지 않으며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부드러운 촉감의 부품이나 내구성이 필요한 부품에 적합합니다. 단점으로는 유연성이 높은 만큼 출력 속도를 매우 낮게 설정해야 하며 필라멘트가 노즐에 잘 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 시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입문용 3D 프린터 선택 기준은 첫 번째는 가성비라 생각합니다. 구매는 했지만 마땅히 활용을 못하면 쓰레기가 될 수 있으니 저가의 장비를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테스트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첫 3D 프린터 구매를 결정하셨다면 어떤 기준으로 3D 프린터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중 오토 레벨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벨링은 노즐과 베드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수동은 A4 용지로 노즐과 베드 사이에 끼우고 노즐이 용지를 살짝 긁을 정도로 간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수동은 생각보다 엄청 귀찮고 또 귀찮습니다. 레벨을 못 맞추면 출력물이 베드에 안착이 안 돼서 출력에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토 레벨링은 출력 실패의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입문용 3D 프린터로 엔드3 V3 SE를 선택했습니다. 3D 프린팅을 위해서는 출력할 모델의 3D 파일이 필요합니다. 직접 모델링을 할 수도 있지만 초보자라면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기버스 사이트에서는 수많은 3D 모델링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기버스 이외에도 여러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Makerworld, Cut, Printables 등등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여 STL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STL 파일은 3D 프린터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으로 모델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3D 프린터는 이 STL 파일을 기반으로 출력 작업을 수행합니다. STL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이제 슬라이싱 작업을 해야 합니다. 슬라이싱은 3D 모델을 층으로 나누어
프린터가 인식할 수 있는 G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주로 큐라라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큐라를 설치한 후 처음 실행하면 End3 V3 SE 프린터를 설정합니다. 프린터 설정에서 End3 V3 SE를 선택하고 베드 크기와 노즐 크기 등을 입력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STL 파일을 큐라에 불러오고 출력 세팅을 진행합니다. 출력 품질, 내부 체움, 온도 등 다양한 설정이 있지만 초보자라면 기본 설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델이 공중에 떠 있거나 각도상 적층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서포트를 추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포트는 출력 중 모델을 지탱해 주는 구조물로 출력 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슬라이스 버튼을 눌러 G코드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G코드 파일은 SD카드 외장 메모리에 저장하여 프린터로 전송합니다. 이제 프린터로 돌아와 실제 출력을 준비합니다. 우선 프린터의 전원을 켜고 메인 화면에서 온도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필라멘트가 녹을 수 있도록 노즐 온도를 적절하게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PLA 필라멘트는 약 200에서 220도에서 잘 녹습니다. 온도가 설정되면 필라멘트를 노즐에 삽입하고 필라멘트가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외장 메모리에 저장된 G코드 파일을 프린터에 삽입하고 파일을 선택하여 출력을 시작합니다. 출력 중에는 프린터가 적절한 속도로 필라멘트를 노즐을 통해 베드 위에 쌓아가며 3D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프린터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력이 완료되면 베드에서 출력물을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서포트를 사용했다면 서포트도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력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D 프린터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노즐의 청소가 중요합니다. 노즐이 막히면 출력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노즐을 점검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둘째, 베드의 청결을 유지하세요. 베드에 남은 필라멘트 잔여물이나 먼지는 출력물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필라멘트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필라멘트는 습기에 민감하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3D 프린터의 사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End3 V3 SE 프린터는 입문자에게 적합한 모델로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히면 누구나 쉽게 3D 출력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3D 프린팅 여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